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업전략 유닛 강진아 책임입니다. 코로나와 함께한 여러분들의 2020년은 어떠셨나요? 우리는 코로나로 심화된 일상의 문제들을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해결하고 효과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사회적 경제 임팩트 확장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돌봄, 여행, 문화예술 이 분야들은 코로나로 큰 위기를 맞았는데요. 복잡 다단한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고군분투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식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던 배송 모델을 개발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사업 전반에 걸쳐 배송 라이더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 관심 있게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함께 강동 이희동 단장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사회적 협동조합 함께 강동의 이희동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돌봄 SOS 센터 식사 지원 서비스 배송 사업 모델 개발입니다. 네, 2019년 서울시는 돌봄 SOS 센터를 시범적으로 5개의 자치구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는 2020년, 21년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생각지도 못하게 2020년 서울시 전역으로 갑자기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돌봄 SOS 센터는 사회적 경제한테 굉장히 큰 기회였습니다.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라고 했을 때 복지야말로 사회적 경제의 가장 큰 시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도 위 사업과 관련하여 4개 서비스, 즉 식사 지원, 동행 지원, 주거 편의, 청소 방역 등을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할 수 있도록 열어주었습니다. 그중 시범 사업 기간에는 식사 지원을 주로 하였는데요. 문제는 식사 지원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네, 바로 배송입니다. 도시락 제조를 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은 많은데요. 문제는 물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물류라는 것이 결국은 규모의 경제이다 보니 사회적 경제에 물류가 없었고 또 그런 물류 자원들을 모을 수 있는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협동조합 함께 강동은 이 문제의 임팩트 사업을 통해 풀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도시락을 배송할 수 있는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을 이 사업을 통해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 경제만의 배송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돌봄 SOS 센터 사업의 수익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분야 식사 지원스 사업 모델 개발이고요. 사업 목표는 첫째, 식사 배송 문제 해결을 위한 배송 사업단 시범 운영, 두 번째,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 수행의 요건을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강동은 4가지 추진 전략을 세웠습니다. 지역 맞춤형 차별화 전략, 사업단의 사회적 경제 기업화 추진, 사회적 경제 기업 간 협업을 통한 수익률 제고 전략 마련, 배송 사업의 다양한 경로 제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렇게 진행된 임팩트 사업에는 내용이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더 배송 모델 운영입니다. 실제로 라이더의 경우 돌봄 SOS 센터와 관련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이더는 현재 지역에서 계속 돌고 있고 거기다가 도시락을 얹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희는 그중에서 중장년 라이더에 집중을 했습니다. 중장년 라이더의 경우 스마트폰이 조작을 잘 못한다고 해서 그 젊은 라이더들과 경쟁에서 많이 뒤처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출이 낮아지면 이분들 자체가 안전운전, 위험운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이런 도시락을 배송할 수 있게끔 하면 이분들이 꾸준한 매출을 증대하면서 안전운전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취약계층 노동자가 취약계층을 도우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사업의 근본 개념입니다. 이 모델은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송파, 종로, 도봉, 중랑, 서초, 용산, 용산인데 용상이라고 썼네요. 용산 등 많은 자치구가 이 모델을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현재 자치구 물량의 80% 이상을 이 라이더들이 치고 있고 하루 평균 약 420가구가 도시락을 배송하고 있으며 약 19명이 이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종로 같은 경우는 쪽방촌에서 이 라이더 배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돌봄 매니저가 하고 있는 대상자 발굴을 라이더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팩트 사업을 통해서 그 도시락 전용 앱도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 결과 현재는 라이더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협업해서 인큐베이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서 플랫폼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처우도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법안이 마련이 됐는데요.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스스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솔직하게 누가 없잖아요. 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고맙죠. 더운 날 추운 날 그렇게 항상 이렇게 갖다 주시고 그러니까. 불편하신 어르신들 도시락을 배달하니까 좀 마음도 뿌듯하고 또 수입도 올리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예, 잘 보셨나요? 이 협동조합에 곧 조만간 설립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 다음 모델은 주민 조직화 모델입니다. 라이더 모델이 기존에 있는 라이더를 결합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모델은 공동체의 주체들이 자신들의 이웃을 챙기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그동안 주민기술학교, 가치살림 프로젝트, 도시재생 등 많은 사업을 펼쳤는데요. 그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것이 도시락 배송이 아닌지 그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그중 관악구는 자치구 사경센터와 사경 주체들, 서울대 지역에 있는 구청, 민관 협력이 이루어진 경우인데요. 실제로 주민들이 돌아다니면서 안부 확인을 하면서 도시락을 배송을 했고요. 다해용기를 이용해서 친환경 도시락을 배송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에게 사회적 경제 배송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요 안부 카드가 보이는데요. 이 안부 카드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눠주면 대상자들이 그 스티커를 붙임으로써 실제로 피드백을 모으고 이것들을 빅데이터화 시켜서 실제로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사 사례 조사입니다. 실제로 함께 강동은 두 가지 앞서 말했던 라이더나 주민조직 모델 외에 실제로 다른 모델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직배송 모델이나 자활 사업단 배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들을 네 가지 크게 주민조직화, 라이더, 자활, 직배송 이 모델들을 혼합한 모형도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봐서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 자치구들은 어떤 모델을 선택할 것인지 보고서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임팩트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올해 수행한 사업이 2021년, 2022년도에 현장에 어떤 식으로 유의미한 변화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진행 계획은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지
그 질문의 답은 사회적 경제 배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배송. 저의 목표는 이 개념을 만드는 것입니다. 배송은 배송이되 사회적으로 임팩트를 가질 수 있는 배송. 그게 사회적 경제 배송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친환경과 커뮤니티 케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회용 도시락을 이용하여 친환경을 챙기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직접 자신들을 호혜와 연대의 정신으로 챙기면서 안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송이 사회적 경제만의 배송이 아닐까. 이 사업은 내후년에도 계속 지속이 된다면 몇몇 자치구들을 중점으로 모델링할 생각이고요. 이것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배송을 시스템화, 구축화시키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비대면 QR코드 문화예술시장 문화활력소 구축 사업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험제인 문화예술 상품을 비대면으로 소비한다는 것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웍스 994 고영민 대표님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웍스994 대표 고영민입니다. 문화활력소 QR코드 예술시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컨소시엄으로 진행을 한 사업이고요. 오디오 가이가 마더사로 진행을 해주셨고 저희 웍스994 그리고 문화 네트워크 위드 회사와 함께 진행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예술가들이 오프라인에서 당장 할 수 있는 무대들이 너무 축소가 돼서 과연 이걸 어떻게 타결해 나갈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바로 온라인으로 진입하기에는 많은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 장벽을 들어가기 위해서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의도에서 저희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활동 무대를 제공을 받고 온라인에 막연히 어려워하시는 온라인 구축을 저희 쪽에서 시스템화 시켜서 진행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했으며 고객들은 새로운 재미와 트렌드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재미 요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간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직객과 활성화, 그다음에 문화 이벤트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예술가들도 도와주고 고객들도 새롭게 이 프로젝트를 바라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QR코드 예술시장이었습니다. QR코드 예술시장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QR코드 예술시장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재미있는 포스터를 보고 핸드폰이 있으면 어디서나 QR코드를 찍어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들어가 구매할 수 있는 비대면 환경에 특화된 새로운 형식의 대안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제를 하고 집으로 배송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상품 구성도를 보면 저희는 단순히 작가님들의 작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로 만들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가님들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저희와 함께 기획을 해서 상품을 함께 기획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스토리텔링 및 사진 작업 그리고 모든 배송 부분까지 저희와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단순히 초상화를 그리는 작가님이셨는데 꿈을 그리는 꿈 드로잉으로 저희가 같이 기획을 해서 아이들의 꿈을 함께 그려줄 수 있게 만들었고 커스텀으로 주문할 수 있는 다양한 공예 상품들을 함께 또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사항으로 저희가 실시간 스트리밍 공연을 음악 공연을 또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봤고 그다음에 그 체험 박스 및 뭐 영화, 영상, PDF 교육 자료까지 저희가 판매할 수 있도록 같이 기획을 하고 함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활력소.com이라는 쇼핑몰을 구축을 하게 됐고요. 여기 공간에 들어오시면 모든 것들을 다 구매하시고 배송을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자세한 스토리텔링과 상세 페이지까지 다 보실 수 있게 구축을 해놨습니다. 온라인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오프라인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포스터를 제작을 해서 벽면만 있으면 어디든지 전시를 할 수 있게 저희가 기획을 짰고
코엑스 그리고 일산 호수공원 그리고 다양한 공간 문화 복합 공간에 저희가 설치를 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판매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지하게 됐고 많이 들어오셔서 좋은 칭찬도 해주셨고 또 1월 달부터는 또 새로운 작가들을 모집해서 함께 또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디오가이에서는 음악 공연을 했습니다. 이 공연을 하면서 참가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걸 바라보는 분들도 그렇고 너무 오래간만에 이런 공연을 즐기다 보니까 서로 감동받아서 아주 즐거워했던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QR코드 예술시장을 통해서 홍보와 판매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즐겁게 이 행사를 관람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트마켓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기획한 QR코드 예술시장은 벽면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획으로 저희가 잡아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향후에는 이런 시스템들을 계속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인프라를 함께 구성을 해서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아트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기업과 아트 컬러브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화 배급사인 SY 코마드와 함께 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향후 예술가들의 상품뿐만이 아니고 사회적 경제 및 다양한 기업 상품들을 함께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여행 콘텐츠 개발 및 시범 운영 사례를 공유합니다. 잠시 모든 것이 멈춘 때에 숨을 고르면서 생태적인 여행, 자연과 인간에게 더 이로운 여행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한 사례입니다. 먼저 착한 여행의 이상원 팀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착한 여행 이상원 팀장입니다. 네, 올해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드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번 저희 여행업, 관광업은 특히나 더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저희가 제주도 서귀포시를 기반으로 지역 연계 관광형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그 올해 많은 사업들 진행하면서 관광업이 과연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지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대표기관 착한 여행 위에 컨sortium 기관으로 4계절 공동 여행 그리고 둘이 함께 폭락과 많은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이제 서귀포시 마을 여행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 그리고 4계절 공동 여행은 하레리 마을과 성동구 마을의 연결고리 그리고 둘이 함께는 제주도에 있는 많은 무장에 관련된 무장의 코스 개발 그리고 폭락은 제주올레라는 사단법인 속해 있는데 그 제주올레와 함께 제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소셜 미답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총 그 큰 세 가지 꼭지를 저희가 생각을 먼저 생각을 해서 진행하게 되었고요. 첫째로 관계성이고 두 번째는 콘텐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민 주도성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주 서귀포시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게 하나가 뭐냐면 정말 그 전에는 패키지 여행 그리고 단체 여행으로만 그 정말 관광객 위주의 어떤 개발 위주의 여행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의 마을을 직접 탐험하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하나 그 밟아 올라가는 그런 여행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고요. 그 중에 정말 주민 주도성과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을 관계성 그런 것들을 큰 꼭지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착한 여행에서 큰 그 사업 진행 결과는 일단 먼저 서귀포시 큐레이터 양성 과정으로 서귀포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 마을 여행 해설사를 모집하게 되었고 약 21분 정도의 그 마을 여행 큐레이터 양성 과정을 수료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제주 관광에 관련된 것들을 같이 나누고 하면서 제주관광공사 그리고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그리고 저희가 많은 마을을 다니면서
마을 이장님이나 뭐 관계자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기타 비영리 단체나 제주도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의 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였는데 그리고 먼저 서귀포 마을 큐레이터 양성 과정 그리고 사실 이 큐레이터 양성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그 도출했던 어떤 펜투어 기획을 있어서 11월 말쯤에 이제 펜투어 서울 시민 대상으로 펜투어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막 이렇게 다시 또 확산이 되면서 아쉽게도 이제 취소를 하게 되었고요. 그 취소한 대신에 저희가 이제 정말 이번 주에 저희도 정말 바빴어요. 제가 이제 제주도 답사를 하고 그리고 그 온라인 랜선 여행 등을 대체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또 현지에서 그 추운 날씨 속에서도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떻게 내년에 지속하게 이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큐레이터 양성 과정은 10월 21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3주에 걸쳐서 21분이 참여하시게 되었고요. 다양한 커리큘럼 그리고 저희 여행 관련된 것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분들의 그 여행 관련된 그 기획들을 소스를 많이 받게 되었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펜투어를 계획하게 되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대평리 마을 일대를 같이 돌아다니면서 영상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 홍보물을 통해서 이제 저희 자체에 있는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함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사업 목표가 무장의 여행 코스 개발이었고요. 저희가 전체 8월부터 11월까지 관광지 10곳 전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전체 여기 서귀포시에 보시면은 그 문화예술공원 그리고 해안로 법한포구 관련된 것들 여기서 이제 무장이라는 거는 휠체어나 정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그 장애인 분들이나 아니면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여러 가지 장애 관련된 분들이 제주도 여행을 할 때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전수조사를 직접 답사를 하시게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볼더블럭이 이제 주차장 가시면은 울퉁불퉁한 데가 있는데 이거는 주차 관련된 편의상 했는데 사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저희 그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좀 많이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작성해서 나중에 행안부나 여러 가지 지자체에 건의할 예정에 있고요. 저희 각 관광지마다 이제 저희가 다 돌아다니면서 그 둘이 함께 직원들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행과 팔려 투어를 이제 내년에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풍랑에서는 제주도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총 3가지의 워크숍을 기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LG 전 부사장님 인사 담당 부사장이셨던 이병남 께서 오셔서 그 관련된 것들을 안내해 주셨고 뭐 제주도 아무래도 농업 기반이 많다 보니까 농업 관련된 사회적 기업이나 경제 조직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워크숍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서울시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과 제주에 계시는 경제 조직과의 어떤 협업을 위해서 나중에 좀 코로나 괜찮으시면 저희가 제주도 사회적 경제 소셜 트립을 하게 되고 또 반대로 제주 분들도 서울로 와서 같이 교류하는 그런 상품도 기획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2021년 이제 임팩트 사업 확장성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첫째로 이제 마을 주민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된다. 그리고 골목길 상권이 살아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플랫폼이 뭐가 좋고 나쁘다를 떠나서 저희가 이제 그 전에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막 홍보 마케팅을 했다면 이제는 어떤 쿨룩이나 마일리어 트립 쿠팡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좀 공정 여행이나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홍보를 진행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사기적 공정 여행과 하레리 마을과의 그 협업 그 교류를 통해서 앞으로 하레리 마을 주민이 서울로 성동구로 와서 같이 또 여행 투어를 하고 또 성동구 마을 주민이 또 하레리를 가서 같이 교류하는 그 상품도 좀 더 확장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제 9월과 12월에 1차, 2차 워크숍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사업 성과에 관련된 것들은 일단 먼저 홍보가 많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뭐 브랜드화를 통해서 이번 포스트 코로나 임팩트 확장을 위한 경쟁력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서귀포 큐레이터 양성과장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분들이 그 마을 주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마을 여행을 토대로 저희가 이것들을 좀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공정 여행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문화 장려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착한 여행에서 이 국내 여행 컨텐츠 사업의 전반의 그 운영 과정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컨소시엄으로 지금 또 사계절 공정 여행이라는 마을 여행을 기반으로 하는 서울의 사회적 경제 여행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사계절 공정 여행에 하레리 마을 그 파일럿 투어 그 사례를 한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투어 영상 보시고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하레리 마을로 시집을 왔고요. 그 다음에 현재 하레리 소비가정 마을 사무처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해가지고 함께 여행을 다니고요.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근데 동여시대부터 일단 생겨서 지금 보면 제주도가 원래 화산지역이어서 되게 오래됐는데 비행기를 이렇게 한정해요. 근데 지금 물이 빠지고 있어서 물을 진짜 많이 빠지는 물이 생겨서 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오래가고 싶다고 해서 여기에 선배들이 너무 작은 거는 아니고 소리가 있는 거 영상 잘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동구 기반으로 마을 여행을 하고 있는 영화를 100편 이상 보고 있는 백영화입니다. 저는 사계절 공정 여행에서 나왔습니다. 좀 전에 보신 영상은 제주도 하레리의 마을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든 여행 프로그램이고요. 여행 프로그램의 이름은 톡톡 하레리 마을 사흘 살기로 기획되었고요. 이 여행은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성동구를 기반으로 마을 여행을 하고 있고요. 2015년부터 성동구의 특징인 사회적 경제를 모델로 해서 전국의 다양한 지역의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2016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020년에는
사회적 경제 투어 외에 지역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투어들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 임팩트 확장 사업으로 저희는 서울 지역과 제주 서귀포 지역을 연계한 마을 여행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획했던 첫 번째가 제주 서귀포의 하레리 마을인데요. 제주 하레리 마을을 조금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면 제주 하레리 마을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보존권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예전부터 생태마을 관광 협의체를 꾸려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이용해서 관광들을 좀 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이제 2가지 곳하고 함께 참여를 했는데 꿈꾸는 고물상이라는 팀과 마을 프로젝트 여행 프로젝트 팀인 그저와 함께 했습니다. 저희 이번 사업의 목적을 보시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공정여행 프로그램으로 마을의 주민활동과 그리고 그 지역의 특징인 제주도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생태 해설사와 사계절 공정여행이 협업으로 함께 이 하레리 마을의 2박 3일 파일럿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 프로그램은 또 다른 이름으로는 제주도의 작은 한 마을을 가까이서 느껴보는 여행입니다. 이 여행에 참여하실 분들은 성동에 사는 주민이 되실 수도 있고요. 사회적 경제의 일원이 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여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제주 서귀포시에 왜 하레리 마을을 선택했는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보존권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자연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관광 상품화해서 애쓰고 있는 점들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이 하레리 마을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약 3차례를 거쳐서 이 주민들과 함께 만나서 여행을 기획하는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레리 마을 파일럿 프로그램을 원래는 사회적 경제에 계신 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일정상에 사회적 경제 분들이 굉장히 좀 바쁘시기도 했고요. 일반 모객으로 해서 약 9분 정도 모여서 진행을 했고요. 그것도 이제 보여드릴게요. 추진 성과가 뭐냐는데 자, 파일럿 투어 프로그램을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운영을 하게 됐고 2박 3일의 코스에 7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어요. 아까 7개의 체험 프로그램은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현지 마을 여행의 파트너 2개의 그룹을 이제 저희가 연계하게 된 거죠. 첫 번째는 주민들이고요. 두 번째는 10여 년 전에 내려간 꿈꾸는 고물상이라고 문화예술을 기획하는 프로젝트 팀입니다. 이 2개 팀과 함께 이후를 다시 또 모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함께 여행에 참여했던 참여자분들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일반 모객을 대상으로 했고요. 전체 9분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여성분이 6분 그리고 남성분이 3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연령대별로 좀 본다면 20대가 2명 그리고 50대가 5분이셨고요. 그리고 60대 이상의 시니어 분들이 또 2분 참여하셔서 전체 9명이 함께 해주셨고요. 이분들의 소속을 좀 보면 프리랜서 강사나 학생 그리고 퇴역군인 자영업자, 전업주부, 금융업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시민들의 다양한 모습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여행에 참여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여 경로인데요. 세상이 변했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다시 또 새롭게 경험하게 됐던 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인터넷 하기 좀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행의 포스터를 보고 참여했던 분들은 대부분이 다 인터넷을 이용하셨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여행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레리 마을 여행을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2박 3일 동안의 참여자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이제 제주도를 개별적으로 가실 수도 있겠지만 하레리라고 하는 곳은 전체 모든 분들이 처음 방문하시는 곳이었고요.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만 제주도 서귀포 하레리 마을에서만 해볼 수 있는
전통포고인 망장포의 바르잡이 체험이 참 좋았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고살리 숲길 탐방 여러분께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후에 한번 꼭 가시면 아마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살리 숲길을 참여하셨던 분들이 같이 아까 영상에 보셨으면 아마 몸도 풀고 그리고 함께 천천히 트레킹을 해서 나이가 드신 분이나 나이가 어린 분들이나 혹은 시니어분들 뭐 중장년분들 모두가 참여해도 만족도가 되게 높았고요. 그리고 보면 바르짜비를 체험한 것에 보마를 이용했거든요. 그걸 통해서 파스타를 만들고 만든 파스타를 저녁 식사로 맛있게 먹었는데요. 이것도 되게 좋은 기억이 되셨나 봐요. 그리고 2박 3일의 일정이 아니라 제주도라고 하는 지역이 2박 3일도 좀 저희가 원래 1박 2일로 기획했던 건데 이걸 2박 3일로 바꿨거든요. 근데 참여하셨던 분들은 3박 4일로 프로그램을 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번 이 2박 3일 투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저희가 좀 1박 2일에서 2박 3일로 변경하다 보니까 참여자 개개인의 자유 시간을 좀 덜 드렸던 것이 여행에서의 제일 좀 아쉬운 점이라고 했고요. 이후에 저희가 이 하레리 마을 투어를 다시 진행할 때는 충분히 참여자분들의 그 특징에 따라서 개인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고 지역을 또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여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속인 것 같은데요. 이 지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희한테도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여행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건데 여행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다양한 연령대가 왔었는데요. 이 다양한 연령대도 좋지만 사실은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20대 혹은 노인분들 그리고 중년분들을 대상으로 계층을 좀 나누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여행에 참여하셨던 그 60대 이상의 노인 퇴역하신 군인분 말씀으로는 본인이 알고 있는 단체 분들하고 소개를 해서 이 여행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여행자의 특징에 맞춰서 프로그램은 또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국에서 좀 많이 일어나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이것들을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는 채널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행 홍보를 어떻게 할까가 되게 고민스러웠고 하레리의 주민 프로젝트 팀이었던 그저 팀도 마찬가지의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후에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게 된다면 마을 여행 제주도 하레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국의 마을 여행 프로그램들을 좀 같이 모아놓은 채널을 만들어서 여행자분들이 그 다양성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후에 저희 하레리 팀과 저희가 계속 워크숍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감귤 농사가 지금 제철입니다. 그분들이 생태 해설사이고 마을 해설사인과 동시에 또 마을 주민으로서 감귤 농사를 짓는 분들이어서 그 시기를 좀 지나서 다시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공동의 프로젝트를 좀 기획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이을 것인가라는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요. 작은 지역 기반의 여행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올해 우리가 했던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올해 뚝도 채널 2라고 하는 이 책자를 만들었거든요. 이 책자 안에 성수동의 이야기들이 지역 주민들이 여행자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통해서 이야기 기자담과 함께 책자와 더불어 영상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팟캐스트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야기 기자단과 더불어 여기 성동구라고 하는 동네의 관광 자원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작은 규모의 지역 여행사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한 거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 기자단과 진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 지속성을 좀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뚝도 채널 왜 궁금하실 것 같은데 뚝도는 성수동의 옛날 지명입니다. 성수동 가시면 성수동이 좋다라는 말씀도 하시겠지만 거기 옛날 이름이 뚝도라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께 팁도 하나 알려드렸어요.
자, 그리고 똑똑 채널 저기 보면 책자에 나오지 않은 것들은 네이버 웹포스트로 네이버 포스터로 진행을 하고 있고 팟캐스트, 책자 그리고 유튜브로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주도 여행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아까 여행자의 특성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진행한 것들 중에 지역에 있는 자활센터와 같이 협업을 해서 1인 가구의 공정여행 시리즈로 약 3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거는 1인 가구의 프로그램들은 일회성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것들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1인 가구 간에 여행자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이분들이 뭔가 관계를 맺고 네트워킹 되면서 서로 간에 느꼈던 심리적인 우울감을 함께 하면서 좀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이분들이 주신 피드백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내년에 제주도 하래를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장의 여행 시리즈를 했는데요. 성동구라고 하는 동네를 마을 여행을 할 때 이 마을 여행을 누군가와 여행자들과 함께 할까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사회적 경제 종사자들 분들하고 되게 많이 했어요. 학교의 학생들하고도 많이 했는데요. 마을에서 무장의 여행을 시도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인분들이 더 많이 마을 안에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마을에서 쉽게 보고 함께 만나고 그리고 관계 맺어야 어렵게 생각하는 무장의 여행 혹은 접근 가능한 여행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분들도 마찬가지 피드백이 성동구에서 되게 재미있게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지역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럼 이분들이 또 하래리에 또 여행자가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역과 지역의 연계입니다. 저희가 제주 하래리뿐만 아니라 양평의 두물머리도 좀 연계를 했고요. 양평 두물머리는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곳이죠. 곧 새해가 되면 아마 또 일출을 보러 가실 텐데요. 사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십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피해되지 않는 도보 여행으로 지역의 농부와 셰프의 맛있는 먹거리를 같이 경험하실 수 있는 두물머리 공정여행 시리즈 뚜벅뚜벅을 진행했습니다. 제주 하래리 파일럿 투어인데요. 제주도 한 마을을 가까이서 느껴보는 여행이 2박 3일 한 번으로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시작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 제가 이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는 이유도 마을 기반의 여행사들이 조금 더 다양한 생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이런 것들을 시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요거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보너스입니다. 저희가 18일까지 이벤트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들을 가지고 요 초성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배경화 대표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계절 공정 여행을 비롯한 소규모의 마을 여행 기업들을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 지금 똑똑 채널 이 유튜브도 꼭 구독하셔서 하래리 마을도 제주 하래리 마을 여행도 한 번씩 참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해 주셨던 분들 포함해서 저희 임팩트 사업에 참여해 주셨던 분들을 한 자리에 모셔서 올해 사업이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리에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 해주셨고요. 한 분씩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고요. 올해 사업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강동의 이희동 단장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함께 강동의 이희동입니다. 소개 다 하고 나서 얘기할까요? 예, 저는 아까 발표했듯이 공동배송 사업을 맡았는데요. 그 공동배송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사회적 경제에 제가 입문한 지 한 7, 8년 정도 됐는데 가장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회적 경제를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하시는 걸 직접 봤고 또 사회적 경제가 이 배송 사업을 통해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함으로써 하나의 우리가 시장을 개척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았어가지고요. 가장 이번 사업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계절 공정 여행의 백영화입니다. 좀 전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임팩트 확장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느꼈던 건 저희 같은 작은 기업이 성공할 수 있거나 혹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의 연대와 협업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고요. 이런 시도들을 할 수 있게 해줬던 이번 사업에 대해서 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만난 분들하고도 지속적인 협업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QR코드 예술시장을 진행했던 웍스구구사 대표 고영민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술인들하고 같이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단순히 그냥 예술 상품이 아니고 기획 상품으로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작가님들, 예술가님들하고 같이 많은 그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게 올 한 해 아주 큰 성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웍스994 문화예술 네트워크 위드와 함께 QR코드 예술시장을 진행한 오디오가이입니다. 이번 QR코드 예술시장의 경우는 음악 분야 오디오가이, 그리고 미술 분야의 웍스994, 그리고 문화예술 행정 지원하는 문화예술 네트워크 위드라는 문화예술 기업 관련의 세 곳이 함께 모여서 공동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다 각자 개인의 회사와 개인의 사업 분야에서만 이런 임팩트에 관련된 그런 사회적 여러 가지 그런 확장되는 부분들을 생각해 왔는데, 이 부분을 비단 제가 근무하던 음악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인 미술과 기획 파트들과 함께 고민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가장 크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자신의 창작물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람들한테 전달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었는데요. 이걸 각자 분야에서 고민하던 것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같은 분야의 이런 세 회사가 함께 모여서 준비를 하고 기획을 하고, 무엇보다도 공동으로 QR코드 예술시장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앞으로 협업의 가능성을 본 것이 굉장히 큰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업이 꾸준히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착한 여행 이사원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었는데, 사실 이번 코로나 이후에 저희 관광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또 이번 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 특히 이제 제주도라는 그 어떤 우리나라 제일 큰 관광 산업이 발전되어 있는 곳에서 서울과 제주도의 어떤 연결고리를 맞춰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저 역시 개인적으로도 몰랐던 곳도 알게 되고, 정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와 함께 공감을 해야 제대로 된 여행 상품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통해서 힐링을 하고, 또 앞으로 내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시고 지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휴식하고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고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업의 담당자 입장에서 올해 사업을 이렇게 되돌아보았을 때 아직까지 코로나가 진행 중이고 저희들이 올해 시도했던 것은 좀 미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같은 분야, 또 이종 분야, 또 지역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가졌다는 것이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사업을 토대로 앞으로 더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